하겠어요? 과제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지난번에 인수분해 비스텝까지가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이 질문이에요 하는 거는 번호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이 지금 당식 곱셈까지 이루어진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못했다 그러면 금요일에 시간을 조정해서 오셔서 하시면 돼요. 주원이는 내일 한 번 더 오는 거 알죠? 네. 그때 우리 못했던 테스트 부분을 할게요. 알았죠? 2학년 것도 있고 3학년 것도 있으니까 일단 자신 있는 부분부터 할게요. 그리고 각자 학교의 시험 일정들을 한번 찝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월 다 후반이죠? 그러면 아직 시험 대비 들어가기 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나는 시험 대비를 좀 늦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선행을.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마다 개인적으로 시작할 테니까 자기 맞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만약에 좀 여유가 내가 있다라면 끝까지 진행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욕심내서 갈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번호 얘기해 주세요. 번호. 몇 번 할까요? 몇 번 할까요? 우리 홍일점량. 지금 우리 지우가 못 왔기 때문에 홍일점이네요. 유일하게.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쁘죠? 문제 선택해 주시면 더 예쁘겠죠? 질문해 주면. 몇 번 질문 있어요? 만약 질문이 없으면 바로 시스텝으로 넘어갈 거예요. 시스텝의 일부 문제를 다루고 인수분해 활용. 우리가 항이 4개 이상부터는 어떻게 계산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네, 어느 거요? 자, 어느 거요? 주원이가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주원이 질문 없어요? 주원이가 지금 영상으로 듣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인수분해. 네. 인수분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잖아요. 네, 비슷해까지. 그게 지금 주원이한테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다 수요일에 제가 그렇게 놨던 숙제예요. 그 영상을 보낸 거니까. 그 질문인 거 번호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현서는 지금 거기까지 빈 데가 있어요? 좀 펴서 네. 수요일까지 해요. 수요일 이번 주 내로 마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 활용까지는 일단 2차 방정식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그래도 수월해지겠지만 인수분해 활용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네, 수요일까지 여유를 가지시고 이번 과제를 먼저 주로 하시고 그 다음 과제를 하셔야 돼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상훈이 없고. 준서는? 은선 없는 것 같고. 주원이는? 저기 인수분해 포함했어요. 네. 아, 듣고만 온 거구나. 그쵸? 그러면은 내일하고 이번 목요일까지 해서 주원이도 마치셔야 돼요. 알았죠? 오늘은 그러면 인수분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일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시스템의 일부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한번 골라볼까? 어느 거 할까? 724. 에? 724. 700이라뇨? 500 아니에요? 724.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다른 거 펴놨나? 아, 그러네. 700 어디라고? 14. 714. 714번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네, 714. 뭔가 확률수, 아니네. 714. 714하고 그러면 또 뭐 할까? 현석 하나 골라볼까? 그 페이지에서 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하는 거. 상훈이도 좋고. 자, 지금 714는 주원이가 선택해줬고.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이 되게 애정하는 문제로 하나 할게요, 그러면. 713도 할게요. 713은 단원이 결합된 형태의 문제라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경우의 수랑 같이 섞인 거죠. 그래서 713, 714, 그 다음에 716 할까요? 세 문제를 하고 넘어가자. 그럼 지금 어느 거 하고 있어요? 14 하고 있어요?
그럼 14를 먼저 할게요. 14 한번 해봐. 714예요? 713, 14, 16인가 뭐 이렇게 할 건데 먼저 14를 너가 골랐었잖아. 그래서 14를 먼저 할게. 저 13을 몰라요. 아, 13 골랐어요? 네. 아, 그래 714. 어쨌든 그럼 13, 14 할게. 그럼 13번부터 할까? 네, 그 같은 면이니까 그거 할게요. 13번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같은 라인이라 그냥 고른 거예요. 13번, 16번 하고 그 다음에 14번 할게요. 구술은 5개씩. 그래서 블라블라. 2차식 이게 완전 제곱식.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과 경우의 수를 같이 결합한 형태의 문제네요. 좋은 문제죠. A는 2, 4, 6, 80, B는 1, 3, 5, 7, 9. 예. 몇 가지 나오는지 저한테 손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텔레파시 보내주셔도 좋아요. 맞췄을 것 같아.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손을 한번. 더 좋은 거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허! 우와. 주원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행 갔다 와서 와 어떻게? 너의 풀이 방법을 한번 얘기해 줘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잘 몰라요. 답은 몰라요 저도. 그냥 너의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쓰셔야죠.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완전 제곱식의 조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직 2차 방정식 판별식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지금은 쓸 수 있거든요. 뭐가 있지? x계수의 절반. x계수의 절반이면 지금 마이너스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괄호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그냥 할까? x계수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의 절반의 제곱값이 뭐와 같아야 돼? 상수항 b와 같으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니 a제곱이 4b와 같으면 된다라는 게 나왔네. 자, 여기까지 이제 조건을 얻어내는 것까지가 여기서 이 단원에서 이제 끝. 두 번째는 이제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카운트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이쪽에 a란 말이에요. 그럼 b를 한번 해볼까요? b가 1, 3, 5, 7, 9였으니까 b가 1이면 a가 되는 게 얼마죠? 2. 여기 a가 제곱수이기 때문에 4도 제곱수잖아요. b도 제곱수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a가 제곱인수로 빠질 테니까. 그러면 1, 3, 5, 7, 9에서 지금 제곱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1하고 9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b가 9가 되면 a가 얼마예요?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2,1하고 6,9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주원이 이렇게 했나요? 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716번. 이거는 716번 한번 해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조건은 다 쓰셔야 돼요. A제곱이 B제곱보다 17만큼 더 커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일까요? 화이팅! 인수분해도 쓰이고 연립방정식도 쓰이겠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저도 얘기했듯이 풀어봐야 답은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푼 방법을 한번 얘기해 준다면. 그냥 수를 넣어봤는데 그게 맞았어. 아, 수를 넣어봤구나. 사실 뭐 자연수기 때문에 게다가 답 자체가 지금 150 미만의 수로 나왔기 때문에 집어넣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나은 방법을 해본다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현서야? 인수분해, 여기서 쓰일 수 있는 게. 이 파트가 지금 인수분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쓴 다음에 뭘 쓸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뭐? 이현서 보약 좀 해먹어야겠다. 그치? 컨디션이 원래대로의 그 끌어올려진 건 아니죠? 그러면 찬찬히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쓰일 수 있는 거는 제 눈에 보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a제곱 빼기 b제곱이 17. 근데 이게 뭐냐면 자연수라는 데 팁이 있어요. 17은 무슨 수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 여기서 인수분해 쓸 수 있는 것은 a제곱 빼기 b제곱은 합차죠. 합차로 지금 인수분해가 됐는데 이 두 수의 곱이, 얘도 지금 자연수의 합이고 얘는 자연수의 차란 말이에요. 얘가 크겠죠. 근데 이 두 수의 곱이 얼마여야 돼요? 17이야, 17. 자, 17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 수죠? 그치? 얘는 소수야. 그러면 누가 17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17이고 얘가 1이 돼야 되는 구조죠. 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수를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수의 합은 17이고 그 다음에 두 수의 차는 1입니다. 해서 연립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2A는 18, A는 9, B는 8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지. 다음에 이 방법을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까 제가 하나 더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쵸? 여기 714 주원이가 이걸 고른 줄 알았어요. 714 A가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의 수고 루트 A가 A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게 지금 서로 다른 문자야. 문자를 맞춰줘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수분해랑 제곱근을 결합했을 때는 뭐 10중 8구는 루트 안의 수가 제곱식이 돼야 뭐든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해볼 수 있을 만한 거. 한 문자로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루트 x가 a 더하기 2와 같대요. 양수네요. 자, 그러면 루트 x랑 a 더하기 2가 같으면 제가 한번 이거 양쪽을 제곱한 값이 서로 어떨까요?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a를 없애든 x를 없애든 하셔야 돼요. 루트 x는 제곱하면 x가 될 거고요. 얘도 제곱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x를 우리가 a 플러스 2제곱으로 바꿔보면 루트 안에가 다 a에 관한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한 제곱식으로 바꿔질 여지가 생길 거예요. 한번 해봐. 답이 어떻게 나오나? 첫 번째 루트 부분은 어떤 제곱식이 돼요? 이 부분 바꿔봤어요?
어떻게 나와요? x를 a 더하기 2제곱 바꾸면 완전제곱식 나와요? 그치, 나오지. 얼마 나와? 그치,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지. 잘하셨어요. 여기는요, x를 a 더하기 2제곱으로 넣고 전개를 해서 간단히 하면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잘 아시네요. a-3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는가? 제곱근 문제가 되는 거지. 근호 벗기는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괄호 안에 수 그대로 써주고 그 다항식 앞에 내가 마이너스를 붙일지 말지만 결정하라 그랬죠. 제곱전 상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고서 자, a 플러스 1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얘는 그냥 놔두고 a-3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는 살포시 붙여주고 괄호 정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답은 얼마일까요? 4 이렇게 하시면 잘했다. 예, 뭐 생각보다 잘하고 계시네요. 뒤에 넘어갈게요. 뒤에는 어느 거 해볼까요? 뒤에서도 한 3개 골라볼까요? 창훈이가, 준서가, 은서는 말아도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주원이랑 현서 둘 중에 아무튼 골라봐봐. 어느 거 할까요? 719. 또 아이고 719 나왔습니다. 또 상훈이는 아니 소풍 온 것도 아니고 지렁이 계속 먹고 있을 거야. 자, 719. 그 다음에 왠지 소수가 나왔는데 720 할까? 719, 720, 724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합시다. 720, 724, 그 다음에 719 이렇게 해서 3개 할게요. 719부터 할까? 네, 719. 이게 의미하는 걸 잘 알아야겠네. 상수항이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10보다 크고 60보다 작은 자연수 K. 자연수 K면 지금 저 마이너스 K가 나왔다는 거는 두 정수의 곱이 양수라는 거 음수라는 거야? 두 정수의 곱이 음수지. 어느 거 하나는 마이너스고 어느 거 하나는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두 수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다시 말해 두 수의 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두 수의 차가 3이라는 얘기지. 그 조건에서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K는 자연수 K는 10보다 크고 60보다 작아요. 근데 그 자연수 K는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인데 그 두 수의 차가 3이에요. 차이가 3이 나는 두 자연수의 곱이 K예요. 이 소리죠. 지금 저한테 욕한 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차가 3이 나는 그 얘기예요. 지금 두 수의 부호는 달라.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인데 두 수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야. 차이가 3이란 말이지. 차가 3이 나는 두 수의 곱이 10과 60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경우의 수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답을 얘기해 주는 건가요? 마이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제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1부터 한번 차이가 3씩 나는 수를 한번 따져보셔도 돼요.
현소 나왔어요? 뭐죠? 이거 답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또 나온 사람. 뭔가 손가락들을 보여주는데 저도 해봐야 알죠? 지금 12 보면은 12 2 곱하기 5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 수부터 생각하면 되지. 이를테면 이제 3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2, 5가 보단 커야 되니까 3, 6. 그치? 그 다음에 아직 18이니까 이 범위 안에 있지. 4, 7. 아직 범위 안에 있네. 5, 8도 마찬가지네요. 6, 9. 맞는 것 같아. 그러면 7, 7. 범위 벗어났어. 네. 그러면 이렇게 4개. 오, 잘 찾았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4개의 조합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서 두 수의 곱이 상수항이 마이너스라는 건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 간격이 3이다. 차가 3이다. 그거를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20하고 724 하기로 했죠? 한번 해볼까요? 720, 24 연이할게요. 719 정도 하고요. 넌 얼마나 하는데? 지금 푸느라고 못 들었죠? 에? 4개. 다항식. 이번에 이차항의 개수가 A로 나와 있네요. X의 개수는 23, 상수항이 6. 근데 어쨌든 X 개수, 상수항이 모두 자연수인 둘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A가 소수다. 이게 팁이네.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A가 소수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네. 소수. 소수. 우리 은서처럼 특별한 수지. 소수. 좀 전에 나왔죠? 소수는 약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약수의 개수. 왜 특별해요, 소수가? 약수의 개수가 2개라 그래요. 1하고 자기 자신. 거기서 여러분이 가능성을 좁혀보시면 돼요. 우리 이거 이렇게씩 나오면 인수분해할 때 여기 쪼개고 여기 쪼개고 하지. 근데 그 x제곱은 쪼개는 방법이 그러니까 a1밖에 없어. 물론 상수항은 뭐 16도 자연수니까 16도 있고 23도 있고 할 텐데 얘는 어쨌든 이거 아니면 뭐 어쨌든 뭐 1a 이렇게밖에 없겠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마가 예쁠까? 한복을 입고 다녔어야 했어. 자기가 나온 답을 저한테 톤을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한 2분 기다렸다가 없다 그러면 한번 풀이를 시작해보고 답을 모른다니까요. 일단 한 학생이 이마가 예쁜 학생이 보여줬어요. 두 손은. 그 다음에
몇 가지 경우를 따진 거예요? 경우를 따졌으니까 뭔가 답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상황이 몇 개 나왔어요? Very impressive. 네. 그쵸. 총 4가지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4가지 상황을 따진 이후에, 와, 두 마리, 몇 마리 주는 거야. 4가지 상황을 따진 이후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A1 이렇게 했으면 6이, 곱이 6이 나오는 조합으로 내가 만약에 1, 6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대각선으로 더한 게, 곱해서 더한 게 23이 나와야 돼. 23인 소수인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조건에 맞는 A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나왔어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순서 바꾸는 것도 되겠지? 그치? 또 그냥 여기 A1이라고 하고 수만 바꿀게. 여기를 바꿀게. 2, 3도 되니까 순서 바꿔서 3, 2도 되겠지. 그래서 총 4가지 상황을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수인, 소수인 자연수가 나오는 A를 한번 따져봐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자연수가 나오면은 뭐 다 얘기해 주시면 되고, 아니고 몇 개만 나온다 하면 그것만 더해서 해주시면 되죠. 몇 개 나와요? 2개. 그 2개가 얼마 나와? 어디서 나와? 저기가 어디야? 1번? 1번은 6A가 22니까 분수 나오는데? 여기 아니지. 1번 아니고 여기서 나오네. 2번. 여기서 소수 하나 나오고, 또 여기서도 나오네. 3번. 네. 4번은 분수 나오네. 아니지. 2A가 20, 그냥 이건 A가 10이 나오네? 이거 맞나요? 얘는 지금 소수라는 조건이 맞지 않게 되네, 그러면. 맞나? 그러면 지금 우리 소수로 딱, 소수인 자연수로 나오는 게 이 경우 하나랑 이 경우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얼마 나와요? 17. 여기서 나오는 게 7 해서 둘을 더하니? 예, 실제 2차 방정식이든 인수분해든 그 소수를 연관지어서 내는 문제들이 많아요. 약수의 개수가 2개다. 1과 자기 자신이다. 그걸 많이 기억해 두시고. 724. 이 그림은 많이 보는 그림일 거예요. 나중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둘레의 길이의 합이 100이고 넓이의 차가 150이다. 식이 2개가 딱 나왔지. 두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차는 몇 번? 답이 나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소리를 내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안 한 문제들이 과제일 테니까 안 한 문제들 하고 계셔도 돼요. 비듬 떨어뜨리지 말고.
나온 사람은 저한테 손 보여줘봐.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둘레 길이 합, 넓이의 차, 둘레 길이 합, 넓이의 차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A 빼기 B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A 더하기 B가 25가 나오기 때문에 A 빼기 B는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둘레 길이의 차를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들을 식으로 바꿔보시면 딱 합차식 간단해져요. 그렇죠? 다른 게 쓴 게 아니고 둘레와 그다음 둘레 길이만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팁이 됐죠? 주원아 어때? 괜찮죠? 네.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해볼까요? 여기서도 3개를 하고 우리 그 복잡한 인수분해로 넘어갈게요. 24가 얘 말하는 거죠? 24. 그러면 여기도 또 소수가 있지. 729. 소수 문제가 지금 벌써 3개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또. 아니에요. 제가 고를게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네. 727. 그 다음에 729. 725 할까? 그냥 홀수니까. 아니면 728을 해도 되고요. 지금 제가 골랐던 727이나 728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많이 보이는 문제들이라서 그냥 순서대로 할까? 27, 28, 29. 27, 28, 29. 우리 만능 운동소년이 그냥 바이러스에 당해버렸네. 그 운동도 못하고 있겠어. 그치? 27, 28, 29. 다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여러분이 바꿔줘야 되는 얘기죠. 27번 같은 경우에는. 다 했어요? 27 했죠? 했을 것 같아요. 얼마 남아요? 예? 저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현수야 따뜻한 물이라도 가져올래? 따뜻한 물이라도 좀 가져와. 제가 이제 그 준서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됐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얘기해 줘 볼래? 너가 바꾼 거를 그냥 얘기해 줘. 변형식 쓰면 얘 뭐와 같아? 그냥 쓴 거. X. 내가 흑기사를 하겠다. 아니면 그냥 얘기해도 돼. 이거 고생고식 변형으로 쓰면 얘 뭐와 같아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4하면 뭐가 되죠? 여기가 플러스죠? 마이너스로 바뀌지. 여기가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 중간이 마이너스 2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가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세 번째는 뭐가 될까? 세 번째는 뭐가 될까? 역시 변형식이죠? 네, 플러스로 바뀌죠. 여기가 마이너스, 중간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에다가 4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수가 2로 바뀐 거예요. 플러스로.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근호 바뀌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 똑같이 그대로 나와주시고 제곱전 상태의 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해서 마이너스를 붙일지 말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죠. 힌트는 0과 1 사이의 수라는 거예요. 자, 얘는 뭐 양수니까 그대로 있겠죠. x 빼기 x분의 1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 범위의 수가 그치, 음수지. 이를테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분의 1 얘가 더 큰 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괄호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없는 것 같네. 어떻게 될까? 얘만 살짝 없어졌네. 따라서 x분의 3. 그 다음에 제가 아까 28, 29 연이어한다 그랬거든요. 28, 29 한번 쭉 해볼까요? 28.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F2부터 F9까지 누가 소거되고 누가 약분되는지 규칙을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답이 나오면 저한테 손 보여주세요. 뭐지? 도마뱀이 너를 힘나게 하는 거야? 아, 도마뱀만 주면 되는 거였어. 나온 사람은 손. 아니, 여행지에서 공부했어요? 지금 fx를 지금 이렇게 바꾸면 누가 약분되는지를 이제 명확히 할 수 있을 텐데 x제곱으로 통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합차로 가기 때문에 작은 거, 큰 거 배치해주고 분모도 xx 하나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f2부터 집어넣어보면 2분의 1, 2분의 3,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2, 3분의 4,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3, 4분의 5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런 식의 규칙으로 진행이 돼서 f9까지 왔을 때는 9분의 8, 9분의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규칙을 보이는 거죠. 약분이 이렇게 역수관계 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간이 쭉쭉쭉쭉 없어지고 앞에서 첫 번째가 남으면 뒤에서도 첫 번째가 남는 됐죠. 그래서 2분의 1과 9분의 10을 곱하다 보니
9분의 5. 따라서 네, 14. 네. 많이 보는 문제죠. 729.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인수분해에서 제가 풀 마지막, 나머지는 여러분이 과제로 하시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소수가 되도록 할 때의 n과 그때의 소수. 소수는 약수가 2개다. 아니 맨날 어렵다고 징징거리면서. 아, 제곱근만. 앞에 나와서 풀이도 해줄 수 있어요? 풀이를 하면은 이게 완벽히 내게 되는 건데. 우리 발표왕. 상훈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얘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만 일단 해봐. 어떻게 돼? 인수분해만 해줘봐. n제곱 플러스 8n 마이너스 48. 어떻게 나죠? 네,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잠시만 하고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제 인수분해만 해줘봐. 어떻게 돼요? 그치. n 플러스 12에다가 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n제곱 플러스 8n 마이너스 48이라고 이 하는 이 자연수는 소수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자기 자신일지. 누가 1이 되겠어요? 얘가 1이 되면 n은 마이너스 11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자연수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이 n-5 부분이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n은 얼마가 되는가? 5가 되겠지. 그럼 그때의 소수는? 그치, 여기다 5를 집어넣어서 17입니다. 해주시면 되죠. 근데 왜 얘기 안 해줘요? 이미 다 구한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시험이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항의, 인수분해를 우리가 이제 일단 제 정리를 해보시면,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 찾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내가 2x제곱 4x 더하기 2 이러면 공통인수가 각 항에 2라는 공통인수가 있어요. 2를 빼고 나서 여기가 곱셈 공식 적용할 게 있네요 하고서는 곱셈 공식 적용해서 완료를 하는 거죠. 제일 먼저는 공통인수를 찾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인수분해한다. 이게 먼저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항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곱셈 공식을 적용했던 것들은 최대 항이 뭐 3개 정도 이렇게 됐죠. 그럼 항이 4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역시 똑같은 얘기야. 아무리 항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공통인수가 있다면은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공통인수를 지금 여기 3개 항이 있어서 공통인수를 묶어냈고, 이 부분은 곱셈 공식 적용할 게 있어서 했어요.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두 번째 얘기인데, 항이 아무리 길어졌다 하더라도 공통 부분이 있어서 치환할 게 있다면은 땡큐. 치환을 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식의 타입으로 만들면 돼.
그래서 여기를 지금 x 플러스 2y라고 하는 부분을 a로 치환을 해서 a-1, a-2 근데 여기 상수항이 아직 더 딸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더 써주고 얘를 세로 전개를 한 거예요. 세로 전개해서 3개짜리 2차식으로 만들었죠. 항이 3개짜리. 그래서 우리가 x의 개수가 1인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 해놓고 우리의 최종 상태는 xy에 대한 그 식의 인수분해니까 반드시 치환했던 거를 환원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원래 것으로 돌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돌리고 나서 끝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환원을 했더니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환원을 다 하고 나서 이 부분이 또 인수분해가 돼. 그럼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내가 아무리 식이 길어져도 치환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 땡큐.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치환할 게 없어. 그럴 때 이제 항이 4개부터 규칙이 있어요. 항이 4개면 둘둘 아니면 셋 하나로 항을 쪼개요. 어떻게 한다고? 항이 4개면 둘둘로 쪼개거나 셋 하나로 쪼개는 거예요. 각자가 목표하는 바가 달라요. 일단 여러분은 셋 하나가 있느냐를 보는 거야. 그 3개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3개가 완전 제곱식이 될 게 있느냐를 보는 거야. 이를테면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항이 4개예요. 항이 4개인데 이 앞에 3개를 묶으면 뭐가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제곱식 뭐로 되는 애냐면 x 빼기 y의 제곱이라고 먼저 얘가 묶어질 수 있어요. 빼기 1, 1이라고 하는 것은 1의 제곱이죠. 결국 얘는 합차식으로 풀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최종 상태는 x 빼기 y 더하기 1, x 빼기 y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에 붙은 쪽, 이 단항식의 제곱 쪽만 한 번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그 식 안에 3개를 묶어서 완전 제곱식이 있느냐 걔를 먼저 찾으면 돼. 근데 눈을 씻고 봐도 완전 제곱식 할 게 없어. 그게 곧 둘둘로 쪼개는 거예요. 둘둘로 쪼개는 게 바로 이런 형태예요. xy 더하기 x 빼기 y 빼기 1 이게 이 4개의 항에는 완전 제곱식은 없지만 둘둘 먼저 쪼개고 나면 공통인수로 묶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지금 보니까 x를 밖으로 빼게 되면 y 플러스 1이 있죠.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후자의 항도 y 플러스 1로 묶이죠. 그럼 여기 공통인수 빼는 문제가 되는 거지. y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를 빼고 공통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x 빼기 2를 한꺼번에 묶은 거예요. 이게 4개의 기본이에요. 누구를 먼저 찾으라고? 셋 하나. 완전 제곱식이 있느냐를 먼저 찾아. 그게 쉬우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든 공통인수로 묶어줘야 돼요. 자, 그거 연습을 먼저 할게요. A 스텝에 보시면 그 옆에 봐봐. 여기 지금 항 4개짜리가 일단 눈에 보이네요. 잠깐만. 742번. 어떻게 쪼개는 걸까? 셋 하나일까? 둘둘일까? 742번. 네, 그 지금 제 화면에 그치 셋 하나지. 누가 보여? 완전 제곱식이 보여. 그래서 여기 셋, 여기 하나. 그래서 이 셋을 뭐로 바꿔요? x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4y 제곱이라는 것은 2y의 제곱. 그러면 제곱의 차가 되니까 x 빼기 3은 그대로 써주고 한 번은 플러스 2y, 한 번은 마이너스 2y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743은 셋 하나일까 둘둘일까? 743. 그게 눈에 보이는 연습을 해야 돼. 743은 둘둘일까? 셋 하나일까? 그치, 셋 하나지. 어떻게 셋이 되지? 그치? 이렇게. 여기가 지금 x 빼기 y의 제곱이고 25라고 하는 것은 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빼기로. 마이너스 붙었던 애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눈에 보이게 일단 보이는지를 먼저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치환에 대한 거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여기 740번을 볼게요. 740번. 얘는 둘둘일까요? 셋 하나일까요?
740번. 완전제곱식 보입니까? 안 보이면 어떻게든 둘둘.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있는 애들끼리 먼저 둘둘 나누는 거야. 공통인수가 누가 있어? 앞에서부터 있네. 여기는 A로 묶이고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여. 그럼 그렇게 묶어봐, 주원이도. 앞에는 A로 먼저 묶어. B 빼기 3. 뒤에는 마이너스 3으로 먼저 묶어. 또 B 빼기 3이 나와. 그치?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B 빼기 3이라고 하는 이 다항식 부분이 공통인수가 되기 때문에 공통인수를 빼주고 공통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A와 빼기 3 이거는 한꺼번에 공통인수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한꺼번에 묶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아래 741은 둘둘일까요? 셋하나일까요? 준서야 말을 해.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둘둘이지. 어떻게 얼핏 보면은 제곱식 같이 보이지만 아니죠. 그냥 x제곱 빼기 y제곱하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x 빼기 y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빼기 y제곱이라는 거를 먼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보기 좋게 x 빼기 y를 괄호로 묶어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y가 x 마이너스 y가 공통인수가 돼. 그러면 여기 공통인수를 일단 뺐어. 그 다음에 공통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다 한꺼번에 쓴다 했거든? 그 한꺼번에는 뭘 쓸까? x 플러스 y 쓸까? x 플러스 y만 쓸까? 공통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한꺼번에 쓴다 했거든요. 그러면 x 빼기 y 빼면은 여기 x 플러스 y만 남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지금?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자리를 채워줘야 돼. x 플러스 y 더하기 1 여기까지 와줘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이 넷이다. 일단은 완전제곱식 3개를 묶어서 완전제곱식을 찾을 수 있느냐를 보고 그래서 셋 하나는 제곱제곱의 차로 풀겠다. 눈을 씻고 봐도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둘둘로 먼저 공통인수 있는 것끼리 묶어줘야 돼요. 둘둘로. 그럼 이제 항이 5개 이상이 남았네. 항이 5개 이상일 때는 뭐를 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내림차순 지워도 되나요? 네,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은 길어졌는데 뭐 이를테면 치환할 게 없어 전혀. 그러면은 내가 정말 방법을 못 찾겠을 때 할 수 있는 게 내림차순 정리예요. 여기 보시면 차수가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차수가 낮은 문자를 중심으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내림차순 정리가 뭐죠? 제가 언뜻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게 내림차순 정리예요. 우리 2차식을 얘기해보세요. 2차식의 기본형 얘기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2차식의 기본형 A x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을 때 습관적으로 2차, 1차 상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x를 기준 문자로 봤을 때 차수를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 그럼 반대로 올라가면서 정리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c, bx, ax 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오름차순이야.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건 익숙한 건 사실 내림차순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예요. 여기 지금 그 예로 든 게 지금 한번 보세요. x도 있지만 y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x에 대해서 한번 내림차순 해볼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어떻게 돼? x제곱은 하나야. x가 있는 애가 근데 2개가 있어. 그러면 x의 개수는 여기 마이너스 y와 여기 4x를 합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없는 애들은 전부 상수항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x를 중심으로 내림차순 정리한 거예요. 그럼 내가 y를 중심으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y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x에 대해서는 2차까지 있지만 y는 1차까지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y가 있는 애들, 다시 말해서 y에 대한 1차 부분, y가 없는 애들, 상수항 부분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y의 개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x도 있고 더하기 5도 있어. 여러분도 그러니까 인수분해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김밥을 싸더라도
재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예쁜 김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여러분 재료 손질과 같은 거예요. 재료 손질이 명확하게 잘 되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인수분해할지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부터 연습, 개수 정리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지금 1차 상수항 부분이 뭐가 되냐면 y가 없는 애들. 이거 문자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치만 여기서는 상수항이야. 내가 y에 대해서 내림차순하겠다는 거는 y만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다 숫자 취급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도 인수분해는 다 되지만 여기서 지금 보시면 명확히 차수가 낮은 문자가 있다면 걔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더 인수분해 할 때는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 결국 공통인수를 빼겠다는 얘기야. 자, 여기 한번 볼까? 이 부분 인수분해 되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인수분해 되나요? 그쵸,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1, 1, 5, 1,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4 되죠? 그래서 여기 얘를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했더니 공통인수가 보이나요? 얘를 마이너스를 빼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공통인수가 만들어지지. 그럼 공통인수를 밖으로 빼는 거야. 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공통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서는 그럼 마이너스 y가 남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y를 중간에 보기 불편하다 이거야. x를 먼저 x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러니까 뭐 이거 순서는 사실 상관없지만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렇게 x를 중심으로 해서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항상 차수가 낮은 문자가 명확하게 있으면 이렇게 낮은 문자 위주로 정리하면 되는데 둘 다 차수가 똑같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나한테 익숙한 거. 그냥 x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x 중심의 정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x 중심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일단 744를 먼저 할래? 얘는 차수 낮은 게 명확히 있으니까 744 한번 해봐.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 전화 한번 하고 와봐.